소년 보호 사건을 엄격히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공개된 거예요? 결국 이제 이미 해당 자료를 확보한 누군가가 이 자료와 같이 정보를 제공을 하고 네. 이 해당 언론사가 단순히 정보를 제공을 받은 게 아닌가, 제보를 받은 게 아닌가.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당사자들이 사건 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물론 뭐 여러 가지 그 안에서도 가능성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또 하나의 가능성은 당시 이제 이 조진웅 씨랑 같이 소년 보호 처분을 받았던 어떤 가해자 중에 한 명이 또 제보를 했을 수도 있고요. 언론 보도의 공익성보다 명예훼손 측면이 부각이 된다면 이제 조진웅 씨가 입은 정신적, 직업적 손해에 대해서 이제 언론사가 배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까요? 언론 보도의 자유라든지 언론의 공익성이라든지 혹은 뭐 공적인 어떤 관심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명예훼손죄에 적용이 된다든지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하는 경우는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이 30년 전 사건이 공익적 목적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까? 일반인들과 달리 아무리 30년 전에 모든 게 끝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도. 그런데 한 배우의 30년 전에 어떤 범죄 이력이 과연 국민들이 주권을 실현하고 기본권을 실현하고 혹은 뭐 구제를 받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인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정보인가?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알 권리의 대상에 해당되기 좀 어렵다고 보여지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배우 조진웅 씨가 과거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사실을 한 언론이 공개해서 조진웅 씨가 어제 은퇴를 발표했잖아요. 네네. 소년범 전력을 공개한 것이 정당하냐 아니냐는 차치하고 일단 법적 문제부터 따지고 볼게요. 네. 이게 공개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죠. 소년법 제70조. 네, 있습니다. 네, 소년보호 사건을 엄격히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공개된 거예요? 보시기에. 사실 이 문제가 된 어떤 해당 매체가 직접 어떤 조회 요청을 했는지 네. 그리고 이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진짜 이 요청에 응해서 뭐 정보를 제공을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이러한 자료들이 확보가 됐는지에 대한 경위는 아직까지는 사실 파악되지 않은 걸로 그렇죠. 알고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섣부르게 단정을 짓는다기보다 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 언론사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뭐 수백 건의 제보들이 들어오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결국 이제 이미 해당 자료를 확보한 누군가가 이 자료와 같이 정보를 제공을 하고 이 해당 언론사가 단순히 정보를 제공을 받은 게 아닌가, 제보를 받은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나. 그러면 당시 사건의 피해자나 아니면 공범, 피의자가 갖고 있는 자료를 넘겨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뭐 그건 특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지금 보도만 갖고는. 그렇죠. 누가 했는지 사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도 하나의 가정일 그렇죠. 가정이죠. 뿐이죠. 네. 가능성. 네네. 다만 이제 이런 자기 사건이 아닌 경우는 솔직히 이런 사건 기록에 대한 조회가 불가능하거든요. 제3자들은요? 네, 제3자들은.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당사자들이 사건 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여러 가지 그 안에서도 가능성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또 하나의 가능성은 당시 이제 이 조진웅 씨랑 같이 소년 보호 처분을 받았던 어떤 가해자 중에 한 명이 또 제보를 했을 수도 있고요. 나는 인생이 날아갔는데 저 친구는 잘 되고 있어, 배우로. 뭐 배 아파서.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왜냐하면 뭐 이게 사실 사건 번호를 누가 알 수 있느냐의 측면에 좀 집중해서 보자면 이런 가정도 조금 설득력 있지 않나. 법원에 누군가가 요청을 받아서 그 판결문을 유출을 했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함께 적용되는 건가요? 일단 이제 이 소년법 70조 위반이랑 형법상에 일반 형법상에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같이 적용이 될지 안 될지의 문제일 수 있는데요. 일단 이 소년법 70조는 그 소년부 기록이나 판결문 그리고 보호 처분 어떤 기록이라든지 이런 소년 보호 사건에 관한
모든 정보에 대한 모든 정보가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공무상 비밀에 해당된다라고 소지는 규정을 해놓은 있어요. 거죠. 네, 네.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성립이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네. 이 소년법 70조 같은 경우는 공무상 비밀 누설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년 보호 사건에 대해서 어떤 관계기관 종사자 등이 이런 소년 보호 사건의 정보를 누설하는 걸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넓고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형법 127조에 어떻게 보면 약간 특별 법적 지위를 가진다. 네네네. 예, 더 우선시 되는 법적 지위를 가진다. 왜냐하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소년법 70조 위반이 적용이 된다면 형법 127조에 있는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중처벌까지는 네, 병과가 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누군가가 유출했어요. 그럼 네. 범죄 행위가 되는 건 거의 뭐 분명한 것 같은데 네. 범죄 행위죠. 언론 보도의 공익성보다 명예훼손 측면이 부각이 된다면 이제 조진우 씨가 입은 정신적, 직업적 손해에 대해서 이제 언론사가 배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런 유출 행위가 범죄 행위로 불법이었다면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뭐 당연히 유출 기간은 처벌이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걸 기자가 요청을 했다면 또 소년법 70조 위반을 하도록 교사한 거니까 또 그에 대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또 이러한 보도가 어떤 공익적인 목적보다는 단순히 한 개인의 어떤 명예를 훼손하는 목적 혹은 단순히 그냥 관심을 끌기 위한 경제적 이익을 위한 뭐 이런 목적이었다면 또 이런 부분도 당연히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있고요. 물론 명예훼손으로 처벌된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가능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이 연예인이나 어떤 뭐 대중에게 잘 알려진 어떤 사람들에 대한 보도가 일부 명예훼손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명백한 허위 보도가 아닌 이상 그리고 이 언론 보도를 한 언론 기관에서 이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적정한 입증 절차를 거쳤다면 다소 이런 부분들이 명예훼손적인 측면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언론 보도의 자유라든지 뭐 언론의 공익성이라든지 혹은 뭐 공적인 어떤 관심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명예훼손죄에 적용이 된다든지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하는 경우는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또 하나 좀 궁금증이 드는 게 있어요. 이게 최대 쟁점 중 하나가 국민의 알 권리인데 이게 1, 2년 전 사건도 아니고 그렇죠. 뭐 음주운전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죠. 이 배우의 고등학교 시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년도 더 된 사건인데 이 30년 전 사건이 공익적 목적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까? 사실 배우가 공인이다 아니다에 대한 의견도 좀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뭐 일단은 대중들의 어떤 관심과 그런 것들이 없으면 일단은 직업을 계속할 수 없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공인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배우들에게는 조금 더 엄격한 도덕적인 잣대가 기준이 적용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뭐 과거의 어떤 학폭 전력으로 인해서 뭐 연예계에서 퇴출이 된다든지 이런 일들도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달리 아무리 30년 전에 모든 게 끝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도. 근데 이 부분이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이 되느냐라는 문제는 저는 또 조금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 헌법상 알 권리라 함은 어떤 직접적인 기본권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이 국민 주권을 실현하고
혹은 국민들이 국민 개개인의 어떤 기본권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단적인 권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한 배우의 30년 전에 어떤 범죄 이력이 과연 국민들이 주권을 실현하고 기본권을 실현하고 혹은 뭐 구제를 받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인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정보인가?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알 권리의 대상에 해당되기 좀 어렵다고 보여지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만약에 뭐 이게 지금 어떤 변호사가 고발을 했잖아요. 네네. 언론사를 법정으로까지 가서 이제 재판부가 판단을 하게 될 텐데 네. 재판부가 이건 국민의 알 권리로 보기 힘들다라고 결정을 하면 그때는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언론사에 대한 뭐 손해배상 책임도 생기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나요? 사실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저도 지금 마찬가지로 방금 저도 배우라는 특수성에 비추어 봤을 때는 일반인들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라는 생각도 저도 한편으로는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헌법상의 알 권리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이 부분 알 권리에 해당되지 않을 소지도 있지 않을까? 정말 이건 너무 가치 판단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네. 양쪽의 주장이 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법원이 알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바로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